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모유수유를 제가 1년 6개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클린 이제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1년 6개월 때 제가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모유수유를 못 하고 암 선고 받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클린하게 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왜 그게 걸린 거지? 네? 암이 왜 걸린 거지? 가족력도 있었어요. 가족력이 아니라는 말도 많은데 우선은 암까지 왔으니까 1년 6개월 돼서 모유수는 어차피 못하죠. 제가 이제 이 수술을 해서 6개월 못 만나니까 그렇게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육아도 저 혼자 1년 6개월 했으니까 산후 우울증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자살까지 넘어갈 정도는 아니었고 저도 매일 아침마다 아기 재워놓고 그때 1시간 반 밖에 모유수유를 하면 1시간 반 텀으로 먹이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아기 30분 먹이고 1시간밖에 안 남으니까 그때 요가하고 또 하고 낮에는 아예 애가 잘 안 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1년 6개월을 잠도 못 자고 그냥 좀비처럼 살았어요. 그냥 그렇게 1년 6개월 좀비처럼 살았어요. 근데 먹는 건 클린하게 먹었고 그냥 모유수유를 해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절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온전히 네 아기 때문에. 근데 클린하게 사는 건 사는 거죠. 몸에 더러운. 근데 잠을 못 잤던 거죠. 그 의사 선생님께서 너 지금 갑상선에 암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완전 절제로 얘가 나가면 벌써 전이가 됐을 수도 있다. 이건 까봐야지 알아. 어디에 전이가 되어 있을 거야. 하나는 성대 바로 옆이야. 얘가 성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얼른 빨리 하자. 이거는 절제밖에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거 얘기를 듣고 2다리에 수술을 잡았어요. 삼성병원이라서 빨리 잡아서 2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2달 동안 완전 우울증이. 그래서 너무 우울하니까 내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기도 잃었지. 지금 사는 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클린하게 먹었다 해도 몸이 제가 만족하는 몸매가 아니었던 거죠. 남이 어떻게 보면 남은 야 아줌마가 그 정도면 됐지 하지만 벗었을 때 내 몸은 그 몸이 아니었던 거죠. 아기를 임시하고 나왔을 때 그러니까 처녀 몸이랑 다르잖아. 근데 그것도 싫지. 거기다 암 환자지. 잠도 못 자지. 육아는 혼자 하고 매일 집에 있지. 거기다 그때가 딱 코로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문화센터라도 가면은 바람이라도 쐴 텐데 1년을 온전히 집에만 혼자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주야라 야간에 가면 낮에 자면 둘 다 조용히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재워서 보내야 되니까. 둘 다 힘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나 혼자 짊어지면 되지 육아는. 남편은 쉴 땐 쉬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암까지 선고받으니까 제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하러 내가 왜 나는 필요 없는 존재 같은 거예요. 그냥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엄마한테도 내가 아니라 내 딸,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골칫덩어리 딸보단 잘 지내는 남매가 좋고 남편도 내가 이 골칫덩어리 저보다는 제가 죽어서 새로운 건강한 여자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오로지 제가 자살을 못한 건 딸내미. 딸한테는 엄마는 저밖에 없는 거야. 응. 죽으면 걔는 새엄마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해줄 엄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그거 하나로 버티다가 그냥 계속 버틴 거예요. 그냥 어떻게 막 욕구는 있는데. 네 그냥 버틴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러니까 우울증도 단계가 있는데 이거 말기예요. 언제 죽어도 그러니까 병원에서 진단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진단을 받고니까 집안 사람이 난리가 난 거죠. 알려야 된대.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알려야지 큰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육아하고 일하고 남편 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잠 중요한 것도 모르고 음식은 그냥 언제 다 안 먹은 거고. 그러다가 어떤 지인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 살 빼고 싶은데 그때가 작년 6월, 7월? 그때 여름에 비키니를 입고 싶어서 살을 빼고 싶은데 언니 나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좀 알아봐줘. 그러니까 제 성격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긴급하니까 또. 그래 내가 이거라도 공부를 하고 뭘 하면 되겠지. 그래서 하고 또 똑같아요. 네이버를 찾아보고 논문들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다가 간헐적 단식에 오토파지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토파지에 대해서 검색하다 그때 이제 최겸님을 알게 돼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7월 달부터. 7월 달부터 영상을 한 3개월 동안 풀로 다 보고 작년 7월이요? 네, 작년 7월이요. 7월부터 쭉 3개월 정도 봤어요. 다 보니까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동안 보니까 10월 달 우리 딸내미 생일 때쯤 끝났어요. 그래서 본 거를 다 이제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적기 시작한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제가 이제 의학과를 식물의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포나 바이러스, 세균에 대한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책임님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병이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이제 그게 세운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아는 걸까? 근데 클래스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쫙 또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가서 정리를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이게 툭툭툭 하고 나서 1월 14일인가 였을 거예요. 그때 갔다가 와서 15일부터 6개월 동안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우울증도 우선 나아졌고요. 그리고 그 아팠던 생리통이 이제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약을 2알씩 5알, 10알을 먹었어도 아팠단 말이에요. 진통제를.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웃으면서 지낼 정도로 생리통이 없고, 그리고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여기 간지럼증이 있던 습진도 아예 거의 다 났고, 머리카락이 났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 때문에 빠지긴 했겠죠. 그러니까 이 잔디 머리였거든요. 완전 여기가 다 비어 있고 여기가 잔디 머리였는데 그 6개월 났더니 뭔가 퐁성퐁성 이게 넣었을 때 느낌. 그리고 어차피 잠을 못 자지만 제가 5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그때 요가를 해서 모닝 요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딸에게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를 하려고 요가를 하는데 그때 너무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했던 게 설민라틴은 절대 안 먹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차 자기 전에 소금차. 자기 전은 아니지. 그 옛날하고 다른 게 소금 먹은 거죠. 네. 그리고 기름 버터를 먹기 시작했어요. 목초에서 좋은 버터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2끼 그리고 18시간 시간 제한. 저는 무조건 11시에 먹고 3시 4시에서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좋지. 네. 그렇게 6개월 동안 지켰더니 저한테는 너무 그러니까 진짜 완전 신앙이 돼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계획이 이제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 없으니 조금씩 먹어보자. 그래서 빵도 먹어보고 그리고 2, 3일 동안 어땠는지 적고 컨디션 적고 그렇게 보니까 저는 튀김과 기름과 밀가루가 만나면 최악이더라고요. 거기다 설탕 묻힌 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고 엄마도 아시니까 엄마 집 식당에 자연스럽게 기름이 다 올리브유로 바뀌고 설탕은 엄마는 아직 드세요. 근데 그게 안 바뀌신대요. 오랫동안 음식 중에 그렇죠. 설탕과 다시다를 하셨던 분이셔서 근데 제가 먹는 음식엔 무조건 설탕은 안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은 아예 바꿨다는 게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거 하나로 평생 갖고 있던 알러지가 없어졌어요. 다리에 기름으로. 네, 기름물 하나로 이만한 빨간색 그가 올라와요. 간지럽게. 근데 이거를 뭘 해도 안 없어지시고 알러지 약을 먹어도 안 없어지셨는데 기름을 안 먹으니까 없어지신 거예요. 나쁜 기름 안 먹으니까. 네, 그걸 올리브유로 바꾸니까. 와. 아무튼 그렇게 엄마까지 살렸구나 자기가. 네.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그냥 기름만 바꾸셨는데 3달 만에 5kg가 빠지셨죠. 아무것도 안 하시. 네. 또 무슨 클리셰다. 3달 만에 5kg. 네, 저희 어머니도 그냥 그렇게 편하게. 큰 여정이었네요. 네, 근데 살은 저는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근데 그때 3개월째 제가 운동을 6개월 동안 아예 안 했거든요. 살까지 게 뭐가 중요해요? 우울증이 그쵸. 나왔는데. 맞아요. 아유 세상에. 근데 살도 정체되어 있던 살이 5kg가 빠진 거예요. 제가 뚱뚱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체중에서 5kg가 빠지는 건 크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딱 운동도 안 하고 식단만 6개월 했을 때 3개월 차까지 거의 5kg가 빠졌었어요. 그리고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체지방은 1kg 넘게 빠지고 근육이 1kg 정도 더 붙었죠. 운동 일절 안 했는데. 인터뷰 해야 되겠다. 인터뷰 해야 되겠다. 네, 단톡방에 저 6개월 차인데 이렇게 인바디 나왔어요. 올렸더니 다들 와 체지방 뭐예요? 체지방 뭐예요? 그때가 제가 체지방이 22%. 운동 안 했는데 22%에 근육량이 24kg 넘었으니까 57kg에 네, 제가 키가 168이거든요. 그러면 적당한 근육에 적당한 체지방이었는데 다들 뭐 했어요? 그냥 설민라틴만 안 먹었어요.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너무 오고 싶었거든요. 제가 음식을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음식을 진짜 하나도 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 엄마가 너무 잘하셨고 그리고 제가 원체 안 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칼로리 제한 1500칼로리 이상을 안 먹었어요. 그 다이어트 하고 나서는 계속. 네, 계속. 그러니까 엄마 눈에는 밥을 먹고 고기를 그렇게 먹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자가 밥 먹었니? 그래서 아니 엄마 나 괜찮아 안 먹어도 돼. 아니야 네 거 올려놨으니까 와서 먹고 가.
제가 일하는데 위층에 엄마가 사세요.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니까 올라와서 먹고 가. 엄마는 그게 뭐 자기가 그랬던 사람이라 먹는 게 되게 이뻐 보였겠다 진짜로. 네. 워낙 안 먹었던 사람이. 그렇게 먹으면 옆에서 아빠가 흐뭇하게 보고 계시고 엄마도 힘드시긴 하죠. 엄마 밥 하느냐 고생하셨어요. 이거 왜냐면 제가 안 하니까 힘든지 알잖아요. 엄마 내 거 안 해도 되니까 아니야 먹어. 어차피 할 일이야. 그래서 먹다가 이제 이거 집밥 보면서 하나씩 늘고 엄마를 초대해서 제가 요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 너무 드라마인데? 제일 처음 해드렸던 게 바질 페스토. 그거는 이제 견님 그거 그냥 유튜브에 바질을 옛날에 사다가 있던 거? 바질을 사다가 우선 만들었어요. 1kg 사니까 이거만 3시간을 방망이 치는데 방망이 불나. 네, 그거를 다 손으로 입만 따야지 맛있다 해서 입만 따 강아지만 그걸 해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걸로 이제 그 볶음밥을 해서 소고기 목초 소고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고기에 넣고 예쁘게 볶음밥해서 엄마 아빠한테 대접을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해드렸더니 너무 잘 드시고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이제 음식이 올라오면 제가 우선 해보고 먹어보고 괜찮으면 불러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제 삼겹살 네 맞아요. 삼겹살 했어요? 아니 이제 그걸 하려고 아직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마 내가 와인 삼겹살이 올라왔는데 와인 삼겹으로 수육을 할 수 있대. 그래서 맛있겠네. 엄마가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한번 해줄게. 기다려봐.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기다려볼게. 그래서 약간 그렇게 제가 삶이 바뀌었다는 거. 그러니까 절 위해서 음식을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거 하고 나서. 엄마까지 해주고. 저는 그 시점. 그러니까 채견님을 알기 전후가 너무 저한테 너무 달랐거든요. 그렇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전에는 1년에 12번을 누가 와서 칼을 찌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통이 그랬어요, 저한테. 아, 또 누가 칼을 들고 와서 날 기다리는구나 생각하고 그 정도가 힘들구나. 그러면 아기 낳으신 분한테 얘기해 드리기 좋은 거는 저의 생리통은 저도 출산했으니까 진통의 10분의 1 정도 고통이죠. 와,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진통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팠던 거였거든. 그게 그것보다 조금 더 아픈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느낌은 똑같고. 네, 느낌은 똑같잖아요. 아우. 그 진통이랑 전 생리통이 비슷했어요. 맥락이. 강도가 훨씬 세긴 했죠. 근데, 그리고 이제 파워제이니까 애기 임신하고 전 자연주의 출산을 할 계획으로 이제 했었어서 호흡법, 운동법, 듀라님도 알아보고 이제 짐볼로 애기 이제 도는 거. 왜냐면 진통에 아픈 거는 아기가 안에서 느끼는 거에 10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는 더 많은 아픔, 머리를 쪼개면서 도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아프면 우리 아기가 좀 더 빨리 돌고 빨리 돌면 빨리 나온다가 정설이어서 그 연습을 아기 나오기 전 1달 반 정도부터 연습을 맨날 했어요. 시뮬레이션. 파워제이죠. 그래서 아직 다른 삶을 살았네요. 네, 저는 파워제이여서 호흡법 연습하고 여보 아프면 1분마다 아프기 시작하면 애기가 나오는 거래. 그러면 남편이 와서 등 두드리는 연습하고 자 5분 됐어. 기다려봐. 아팠어? 1분 쉴 거야. 잠깐 쉬고. 화생방 훈련이네요? 을지 훈련? 애기가 좀 덜 아팠으면 좋겠어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이제 애기 출산하는 날 피가 비쳤어요. 그래서 저는 전화했죠. 이슬이 비쳤다. 그랬더니 오셔라. 왔더니 아니 오늘 저녁에는 나올 거래. 그래서 걸으시래. 그래서 남편이랑 손잡고 걸었어요. 계속 그날은. 그러다가 1시에 이제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배가 많이 불렀으니까 1시 조금 되기 전에 집에 와서 물 먹고 있는데 그때 진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왔다. 우리 했던 거 왔다. 진볼에 대고 아랫배를 밑으로 떨어뜨리면 애기 공간이 늘어나요. 그리고 진통이 오면 배가 자동으로 수축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진통을 즐기면서 빼내줘야 돼요, 힘을. 근데 그걸 이제 이론을 알고 있었는데. 서서 엎드려서 여기다 가슴에다가 진볼을 놓고 배를 그냥 그 밑에다 두는 거예요. 무릎과 진볼 사이에. 그리고 힘을 풀면 그 공간이 좀 더 넓어져서 아기가 더 잘 돌아요. 그러니까 그거 호흡 연습하고 했던 거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볼 앞에 두고 여보 이제 진통 올 거야. 타이머 맞춤 진짜 딱 그때 오니까 아프다 하면은 이제 힘 풀고 공간 늘리면 애기가 도는 느낌을 느끼면서 그렇게 진통을 하다가 아직까지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말이 안 나오면 병원에 와라. 그래서 58분쯤에 말이 안 나오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구나. 알죠? 그래서 1분 딱 쉴 수 있는데 이때 여보 택시 불러 해놓고 다시 이제 그 짐볼 안고 있다가 택시 1시에 탔어요. 왜 기억이 나냐면 오늘 여러 가지로 무서운 사람 특히
59분에 남동생이랑 아, 연애 59분 까지로. 상담 해주고 있었거든요. 네? 59분에 남동생 연애 상담을 하다가 아, 이게 진통이 너무 왔으니까 이거 내려놓고 1시에 택시를 타고 가서 잠시만 지금 진통 오는 중에 연애 연애 상담. 상담. 그러니까 안 갖고 있거든요.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네. 근데 자연주주사에서 무통도 안 맞았고 저는 그 구력도 아예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그러다가 1시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제가 딱 병원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애기 머리가 약간 보인대. 그래서 혼자 생각했대. 4번째 진통할 때 남편 머리를 잡아야지. 왜냐면 자연주의 남편이 뒤에서 저를 안고 있어요. 이렇게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잡을 때가 이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머리 칠 잡는다고? 네. 그럼 왜 잡으려고? 한번 잡아보고 싶었어요. 핑계길에? 핑계길에 한번 남편 머리 막 잡아보고. 4번째 힘줘. 근데 아쉽게 3번 힘주고 애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야. 계획이 틀어졌네. 네. 그래서 아.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딱 둘째 나야겠네. 네. 머리 잡으려면. 네. 그래서 제가 1시 36분에 그러니까 진통 36분 만에 아기를 낳은 거죠. 어우, 제대로 교육한다는. 계획한 대로 호흡법 한 대로 아기 돌리고 지금 애기 신기하다. 가지려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저기 흥미있겠다, 그치? 어, 네. 재밌어요. 지금 그렇게 엄청 하고. 되는구나 싶으니까 또 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그 호흡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꽉 닫고. 그걸 남아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 셋을 낳았지만 저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딱 이거를 딱 무통 찾고. 주사 맞고 나와가지고. 아, 전 무통 안 쓰고 물 있어요. 진통 들어가면 그것만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갈 새 없이 누워서 귤라님께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근데 계속 마사지 해주시고 힘주다가 이제 힘줄 때 입을 닫고 그 밀어내는 복부 힘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걸로 그렇죠. 그러니까 연습했던 대로 하신 거죠? 네, 연습했던 대로. 그러니까 3번 밀어낸.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지 할 수 있겠다. 네, 맞아요. 실전에서 하려면. 네, 그리고 평소에 그러니까 당연히 임신하면 컬업, 그러니까 여기 닿는 운동을 하시면 안 되지만 이 복부로 아기를 안는 동작을 하는 건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그 힘으로 아기를 낳는 거라서. 복부 힘이 있어야지 나으니까. 그래서 그건 평소에 하다가 이제 아기 낳을 때 그렇게 3번 힘주고 나와서 캥거루 케어라고 해서 나오자마자 이제 엄마 안 떨어지고 탯줄 안 자른 상태로 아기가 누워 있어요. 탯줄에 있는 게 좀 나올 때까지. 그럼 제 가슴에서 아기가 있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지? 그 캐슬님이 얘기하는 건가 보다. 졸라이 나왔던 네, 맞아요. 거기 캥거루 케어 하고 이제 피 같은 거 입에 있는 거 그때 빼요. 엄마 품에서. 그러니까 아기가 막 미친 듯이 울지 않고 해요. 괜찮아. 꿀떡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는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 제 목소리 들려주면서 그 상태로 다시 이제 아버님 옷 벗으세요. 옷 벗으세요. 그대로 아빠한테 가요. 탯줄 자르고 바로. 그러면 아기가 가서 자 여보 얘기해. 아빠라고 얘기해. 처음 듣는 거잖아. 꿀떡아 아빠야 그래서 이렇게. 애가 통잠자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30분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정돼서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 출산 이외에도 얼마나 챙겼겠어요. 평안하게. 그렇지. 케어할 때도 태어나서. 네, 케어할 그렇게 때도. 케어하고 30분 동안 안정을 그렇지. 찾고 가서 잠깐만 닦고 온다고 해서 가고 오자마자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목숨을 몰수해. 끊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니? 그렇게 놔놓고 그 애를. 그러니까요. 아우, 근데 말도 아, 안 근데 된다. 그건 진짜. 뒤네요. 네, 그렇지. 뒤에요. 그 뒤에 1년 1년 반 6개월. 뒤에 그런 그 우울증이 왔더니 세상에 네. 말도 안 돼 그렇게 귀하게 네, 그렇게 낳고. 귀하게 오. 그렇게 계획 세워서 그때 모유수유했던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딱 태어나자마자 완전 물지도 못하는데 그냥 입에다가 넣으면 애가 알아서 물어요. 그럼 그때 애기가 눈을 사르르 감다 떴다 엄마 보고 젖을 물고서 이러는데 그게 너무 예쁘죠. 그렇게 그냥 하고 저는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죠. 엄마 그랬더니 딸 애기 못 난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6분 만에 아기를 낳았으니 기운이 그렇지. 이 목소리였겠죠. 기운이 빠지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딸 못 난대? 그러니까 저 엄마가 48시간 만에 저를 낳으셨거든요. 엄마 같을 줄 진통을. 알고. 어떡해? 그랬더니 엄마 나 낳았어. 엄마 나 낳았어. 그랬더니 정적. 잘 낳았어. 그래서 좀 이따 갈게 하고 끊고. 네,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쉽게 나왔죠. 근데 그렇게 근데 육아를 했는데 혼자 하니까 어차피 1시간 반마다 모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은 못 자고 그렇게 암 걸리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구내염도 없어졌어요. 구내염이. 네, 그러니까 20년 넘게 있었던 구내염도 없어졌고 감기도 안 걸려요. 제가 1년 동안 이제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감기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매달 안 먹는 날이 없었어요.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그 수첩이었잖아요. 가족 병원 가면 적는 거. 맞아. 거기에 모두 다 제 이름이었어요. 그 정도 감기도 많이 걸리고 면역력도 약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감기는 당연한 거였고 독감도 매일은 맞았어야 됐고 근데 최견님 만나고 그 공부 저는 한 6개월 한 거죠. 6개월 하고 6개월 지키는 1년. 공부를 제대로 하고서 시작을 했구나. 네, 저는 근데 공부 제대로 안 하고는 뭘 시작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대충 하고 대충 하면 대충 결과가 나온다고 나오니까. 생각해서 확실하게 할 거면 확실하게 공부하고 확실하게 계획세서 확실하게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약간 그래서 근데 그런 성격이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했는데 그게 틀어지면 완전 네, 그때 확 빠져. 네. 임신하는 중간에 아기를 3년 동안 키울 계획을 세워놨어요. 몇 개월 땐 뭘 배워야 되고. 그러니 너무 충격이었지. 1년 반 만에 네. 못 키우게 됐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완전 다 무너져 버렸던 거죠. 이제 수술이 갑자기 제 계획이 없던 암이 걸리고 수술을 잡혀지고 아기는 4개월 동안 생이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아기한테 받을 그 정신적 충격이 어마무시할 거란 말이죠. 세상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죄책감. 그러니까 그게 그때 유산됐던 거랑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올라온 거지. 그게. 네. 이 아이도 내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을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냥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몸을 좀 더 클린하게 했으면, 내가 뭘 하지 않았으면, 그럼 우리 애기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번에는 내가 암이라는 걸 걸려서 우리 애기가 또 그 어린 나이에 엄마랑 생이별하면서 트라우마가 생기겠네. 근데 아직도 진짜 우리 아이는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거 자기가 옆에서 계속 있어주면서 없어져요. 네, 맞아요. 그 생각 자체를 자기가 하지 마. 근데 그게 밤에 엄마를 찾으면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애는 내가 케어해줘야지. 괜찮아. 엄마 옆에 있어. 불안할 필요 없어. 나가자. 엄마 널 사랑해. 그래서 재우고 좀만 움직이면 금방 깨서 괜찮아. 자, 그러니까 깨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다 하는데 잠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아니요. 좋아지면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다르게 보면 이제 잠만 남은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기대가 되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지? 더 좋아질까? 잠을 7시간 자면 어떤 얼마나 좋아질까? 엄청 좋은데 이거.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아직 제가 많이 자야 4시간? 그리고 4시간도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최견님 그 식단하면서 잠기가 좀 어두워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겠죠. 식단을 하고 뭔가 이제 안정화가 됐으니까. 김정 교수님 것도 거의 매일 그러니까 보고 김정 있거든요. 선생님이 그거잖아. 그러니까 몸에서 쓸데없는 거를 추론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추론하지 말아야 되는 걸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몸에 있는 걸 자꾸 기억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무뎌지는 게 건강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아침마다 명상하면서 그 걱정하는 거 지우고 도움이 많이 그것도 됐네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조금 잘 자요. 한 4시간은 안 깨고 자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두 시간밖에 못 자던 사람이 4시간을 자니까 아유, 그럼. 네, 새벽 5시에 깨면 머리가 맑아요. 근데 이걸 7시간 자면 어떨까? 날아다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지금 너무 근데 아직은 멀었죠? 한 3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기가 아직 너무 3년 어리니까. 금방 가요. 4시간씩 자다가 보면은. 그러다 보면 60대 써. 진짜로. 너무 빨리 가요. 그러니까 서울은 60대 걱정하지 써요? 마. 그러다 보면 60대.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진짜 이거 얘기도 해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갑상선 약도 전 줄였어요. 호르몬이 좋아져서. 그러니까 내 몸 얘가 일을 하기 시작했대요. 와. 그러니 음식이 전절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반만 있어요. 전절제. 그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네. 와. 난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나. 저도 그래서 이제 오늘 정신 차리고 내일 장기단식하고 왜냐면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손도 올라오고 염증도 올라오고 생리통도 살짝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느끼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맞는 거구나. 조금만 나쁘게 하니까 금방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확인한 거였어요. 왜냐면 어차피 인생은 100세인데 실험 정신까지 있어요. 완전. 내 몸에 실험해야지 남한테 실험해서 나한테 맞을 거란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조금씩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와서 에리님 해주시는 밥 거하게 먹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봐야지. 얼굴이 그냥 환해가지고 내 기분이 막 좋아지네. 내용까지도. 네. 세상에 진짜 지난한 말 맞다나 어려운 거 다 지냈네요. 오늘도 어지러지하네요. 야. 근데 진짜 우울증에서 나오는 거나 통증 없어지는 건 진짜 네. 되게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힘들게 난 아이를 그냥 두고 갈 생각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정도고 우울증이. 네, 저희가 겪고 나서 우울증은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갖는 느낌.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랬어요. 너무 살고 싶은데 이 상황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애기 울음소리를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우, 근데 그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맞아. 아기의 울음이었죠. 그렇죠. 음. 그 아이 엄마를 친정 엄마를 돌보는데 친정 엄마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친정 엄마가 그냥 진짜 목숨 그러니까 진짜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친정 엄마가 이제 그 건사하기가 누가 어떤 사람 얘긴데 건사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들다가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친정 엄마가 없었다면 자기가 자살을 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친정 엄마를 누가 돌봐줄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자기가 자기 삶을 끝냈을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친정엄마는 나까지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사는 거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뭔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게, 아, 내가 나를 살게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인생이 이게 뭔가 나를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어쩌면 그 부분이 천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거가 가족인 것 같아요. 저기 남편 떠날 생각만 하면 저렇게 슬프다. 남의 대성 통곡으로 남의 집 남편 간 얘기 갖고도 저렇게 힘이 들어서 아유 자기는 천수만수 살 것 같아 둘이. 아유 세상에 무슨 인연이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그때 걱정하지 마요. 오래 살 것 같아.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막 그런가 봐. 왜 무슨 옛날 드라마 뭐 은행나무 밑에 뭐 이런 드라마 있잖아. 그렇게 해서 만난 인연인가 봐. 미안해요, 내가. 너무 무례했으면 용서해줘. 가면서 또 욕을 먹을 것 같아. 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밖에 아니었는데 아니 아까 밥 먹으면서 한 얘기는 그냥 녹화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너무 좋았는데 왜. 좋았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근데 저는 남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고 이제 엄마가 2019년도 4월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편마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재활을 했지만 이제 이 우울증도 너무 심하게 오고 또 병원에서 또 아프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침대에만 누워 계시거든요. 지금 계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3, 넷 이렇게 아이고, 하셨는데 일찍 엄마의 그 삶 자체가 이 방안이 전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깝지. 맞아. 그냥 삶에 재미가 없으신 거지. 재미가 뭔지 자각도 하기 힘들 것 같아, 이제. 그냥 그게 눈 뜨면 그거고, 눈 뜨면 그거고. 그 인지는 어떠세요? 저희 엄마 인지는 뚜렷하세요. 아이고, 더 괴롭겠다. 그래서 더 괴롭구나. 그거는 정말 쓰러지셨는데도 이게 이쪽 뇌냐 이쪽 뇌냐에 따라서 인지 기능이 다르거든요. 저희 엄마는 다행히 왼쪽이었고 그럼 인지는 되게 언어는 또렷하세요. 언어도 아이고. 근데 사지가 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삶의 낙이 너무 없죠. 그렇죠. 네, 그렇겠다. 아버님은? 아버님은 이제 제가 27살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병간호를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가 걱정된대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이 가족력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데 너도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때는 살쪄 있을 때, 많이 살쪄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 10kg 항상 52, 51 이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옛날에? 키가 160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64.5까지 쪘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 8일 날 딱 이제 스타일스 다이어트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kg 빼진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저도 약간 체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여기 손에 그 나는 게 정말 매일 이렇게 벗겨지거든요. 아직도 저는 좀 벗겨지고 있고 그런데 그리고 생리통도 굉장히 심했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약하고 근데 저는 계속 마른 체질이었고 굉장히 잘 먹었고 먹는 거는 뭐 많이 잘 먹고 근데 생리통이 제일 심했을 때가 전 직장 다니고 야근하고 막 할 때
계속 디자인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잡지사에서 이제 마감을 딱 끝내고 나면은 그때 생리를 하면은 뭐 차에 구급차 실려간 적도 있고 막 그렇게 힘들었거든요. 생리통이 심해서. 네, 그게 너무 무리하게 몸을 혹사해서 맞아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꼭 마감 때가 끝나야지 생리 주기가 이제 그때 시작되면서 생리가 그 생리통이 너무 심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저는 첫애 낳고 그래도 생리통은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가 큰애가 이제 27이니까 옛날인데 아까 그 호흡 얘기하니까 저도 그때는 막 책 보면서 해서 막 호흡을 연습을 하고 그래서 갔는데 저는 참 평온하게 호흡을 하는데 양쪽에서 막 다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호흡을 하는데 너무 방해가 누가 되더라고요. 소리 지르는 옆에서 친구들이 아 거의 다 죽어 다 죽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지? 방을 수 너무 없구나. 이해가 안 되면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했는데 막 제 몸에 막 뭘 붙이고 막 하더니 아이가 tet줄을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위급 상황이고 해서 뭐 수술할 수도 있는 직전까지 갔는데 수술은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진통을 18시간을 했어요. 되게 힘들게 해서 돌리고 무통을 하고 났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또 둘째를 네, 35세 임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 노산이라고 그랬죠. 네, 둘째 날 때는 네, 큰애를 29에 낳았었고 둘째 35에 날 때 노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후조리하고 퇴원을 하려고 이렇게 퇴원하는 걸 사인을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다가 산후출혈이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원인도 없대요, 산후출혈은. 근데 거의 그 자궁이 하수구가 뚫린 것처럼 그냥 출혈이 그냥 콸콸 나오면서 정말 콸콸 하고 막 피가 흥건하면서 쓰러져서 바로 밑에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래서 응급처치하고 수혈받고 했는데 처치를 다 하고서 수술실에 그 배에다가 그 얼음만 올려놓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죽을 것 같이 춥고 막 그 고통스럽고 이걸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대로 얼마를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러고 나서 간치수도 너무 올라가서 뭐 한약도 못 먹, 다 먹지 말라고 하고 하면서 산후풍이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그렇게 냉기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게 뭐 그 보통 사람들의 산후풍이랑 완전 다르게 그렇게 오고 그런 충격 때문인지 뭐 거의 에어컨은 아예 못 쐈고 일은 또 계속 했어야 됐고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직장을 다녔으면 그만두고 쉬었을 텐데 이미 뭐 그 여러 매달 해야 될 일들도 많았고 뭐 직원들을 다 두고 갔어도 제가 가서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젖은 먹이고 또 마무리 작업은 하러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중교통도 아예 못 하고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하는데 처음에 이제 남편이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그 어디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에어컨 있는 데가 막 담요 낮에도 지금 괜찮아요. 뭐 세탁은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져서. 근데 진짜 이 올해도 그 처음 에어컨 나올 때 심했거든요.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진짜 좋아졌어요. 그러다가 누가 이제 애 하나를 더 낳으면 그게 날 수 있다. 하나 더 낳고 몸조리를 제대로 잘하면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40에 노산으로 셋째를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 또 너무 띄엄띄엄 나가지고 뭐 첫애랑 둘째는 7살 차이, 둘째랑 막내도 5살 차이 그러거든요. 지금 막내는 네. 다 해서 없애고 다 이제 출산이 끝이다는데 그때 또 나서 다시 또 하고 또. 근데 40에 날 때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뭘 해도 안 되고 그 경희대 한방병원 가서 그 한 알에 2만 원짜리인데 그 알을 그러니까 하루에 3번 먹어요. 공진단? 뭐 그런 걸 공진단 같은 동그란 걸 해주는데 그거 먹었을 때 조금 그래도 움직일 정도?
뭘 해도 안 되고 이 온몸의 통증이 막 심한 거예요. 저도 막 이거 들으면 모든 제 경험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안한게 진짜 없어. 온몸이 다 아프고 막. 그래서 이제 마흔에 또 딸을 출산을 했는데 제가 너무 후회되는 게 거기에 그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거기에 제가 산후출혈이란 게 적혀 있으니까 그때는 무사히 출산 다 했거든요. 근데 혹시 출혈이 생길까봐 또 얼음을 올려놓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서 되게 고생했죠. 그러니까 계속 친정 어머님이 같이 둘째 낳고부터는 합쳐서 어머님이 같이 애들 봐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얼음을 올려놓는 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예요. 저기 지혈하는 데 필요한가 봐. 제가 산후출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그게 제 몸에는 너무 안 맞았고. 그렇지, 완전히 따뜻해야 되는데. 너무 무섭다 막. 너무 닌 힘들게 거만 살았어요. 차가운 거 잘못 맞아도 맞아. 몸이 막 냉해지거든요. 꼭 닌 거를 맞아야 될 경우에는 닌 거 좀 데워달라 해서 그렇게 맞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차가운 게 계속 들어가는 게요. 근데 더군다나 이 신장 방광이 거의 애 낳느라고 완전히 냉해진 데다가 거기다 얼음을 올려놨으니 산후풍이 뭐 네. 진짜. 그러니까 저도 손이 막 완전히 막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중에는 막 뜨거워서 뜨거워져. 뭐 이걸 어떻게 못할 정도로 뜨거워지고 뭐 계속 그런 걸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너 밀가루나 이런 거는 계속 안 먹긴 했었는데 그러다 이제 나이가 너무 드니까 지금 요새 애가 몇 살인데요? 막내가? 막내가 이제 중3. 큰애 27이고 네. 이모네 멀었어. 이모나 고모나 먹는 거는 밀가루는 잘 안 받고 그런 체질이어서 좀 조심하고는 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지난번 건강검진까지는 혈압이랑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딱 해야 될 나이인데 올해는 제가 이제 집에서 재보니까 좀 혈압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당연히 이제 먹어야 될 나이다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7월 초 그때 이제 그걸 검색해서 간헐적 단식을 그냥 이렇게 작년 7월 했는데 초에? 아니 어. 올해. 올해. 네, 그러니까 전 진짜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좀. 그래서 책임님 유튜브를 처음 봤는데 두 분이 같이 하는 그걸 봤는데 저거 인터뷰 영상. 예, 인터뷰를 보면서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3일을 제대로 좀 보다가 거기 나오는 거 이제 다 사고 하면서 제가 그냥 이틀을 단식을 하고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일주일 만에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이게 손이 어느 정도냐면 막 너무 허물이 다 벗겨지고 심했었거든요. 요거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지금 한 달도 안 전 영상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때 또 그렇게까지는 안 먹었는데 또 커피 머신기를 해서 매일 또 먹었더니 커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혈압도 그렇고 손 벗겨지는 것도 더 심해진 거고. 그래서 커피 끊고 수면하고 그러니까 딱 이틀 단식하고 바로 운동도 하고. 근데 컨디션이 예, 그렇게 해서 며칠 일주일 뭐 그리고 저희는 저희 어머니랑 남편이랑 셋이 좀 같이 공유하고 또 같이 식사해야 되니까 같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와 너무 좋다 막 찐기도 막 제일 큰 거 사서 같이 막 야채 이렇게, 쪄서. 예, 야채 쪄서 막 해서 먹고 했는데 일주일 후에 제가 이제 그날 아침에 남편도 놀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졌다고. 그리고 저도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적이 있었나? 컨디션이? 예, 완전 체력이 남편은 워낙 운동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운동도 잘하고.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되지. 근데 운동할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손깍딱 할 힘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막 같이 산을 오르고 하는 때 놀라더라고요. 또 너무 좋고, 와, 나 지금 태어나서 제일 체력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바뀔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날도 신기하다. 이제 어머님이랑 진짜 들을 때마다 신기해. 나도. 너무 신기해요, 진짜. 그리고 정말 저는 이제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변비도 나았죠.
변비도 얼마나 돼야지 야채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까? 뭐 그냥 심심하다 이렇게 들을까? 야, 들 너무 때마다 놀래요. 신기했어요. 너무 와 이게 제가 막 야채찜이랑 먹고 화장실을 너무 잘 가는 거예요. 막 아침에 2번도 가고 막 그러면서 너무 좋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랑 남편은 체질이 비슷한지 화장실 잘 갔거든요. 제가 못 가는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그 체력이 너무 좋아지니까 식구들도 다 좋아하고 했는데 그날 이제 갔다가 저녁에 정말 막 야채도 막 가서 많이 사오고 양배추도 이렇게 3개 들은 거 그거 다 사오고 막 가득 싣고 왔는데 오다가 저녁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를 받아가지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심하게 다친 건 아닌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옆을 박으니까 그래도 차가 좀 붕 떠서 해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뭐 입원해야 되고 해서 입원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병원에서 계속 밥을 주는데 다시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125까지 내려가는 걸 전날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게 혈압이 올라가고 저희 어머니도 놀랄 정도로 혈압이 떨어졌거든요. 어머니는 혈압약을 지금 뭐 먹고 있었구나. 18년 이렇게 아, 어머니도 200까지 올라가고 저는 160이 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너무 심각하다고 막 간호사들이 놀랜다고 뭐 아유,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누가 혈압이 놀랬는지 너무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아침에 자기는 이제 쪄 먹고 나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 자기 거예요. 먹은 거? 오늘 아유, 이렇게 먹었네. 장난 아니야 진짜. 그래서 우리가 환자인데 저 그거 거꾸로 먹는 거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교통 그걸로 다 되니까 뭐 병원에서 계속 더 있으라는 거예요. 한 달 입원해도 무료로 입원하니까. 근데 저희가 도저히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채찜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우리 그냥 그때 한 3, 4일 있었나? 그냥 우리 통원하겠다고 써놓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시 양배추 3통 산 거 먹어야지. 어제 안 상했네. 한방. 어제 안 상했다. 엄마가 야채랑 막 너무 많이 사놓고 있어.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막 다시 다 차려놓고 먹었더니 다시 화장실도 잘 가면서 야,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뭘까 이게. 너무 신기해. 진짜 음식이 아,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래 이거 누가 보면 이제 네. 장난치는 것 같을 거야.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 진짜 거짓말하는 거 같지 않고 진짜 처음 만난 사람 같긴 한데 좀 그죠? 근데 저 사람들 훈련시켜 온 것 같지 않은데 왜 저런 사례들이 있지? 그럴 것 같아요. 몸 안 좋은 주변 친구들한테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야채, 십자가 채소 같은 거 챙겨 먹어 하면 다 이론적인 거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니까 맞아. 그냥 뭐 이러는데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아니, 경험을 네, 해보고 맞아요. 신기한 걸 몸으로 체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변비 치료했던 그 남편이 그때 의사였던 분 있지, 안면도에서 올라오신 분. 그분도 진짜 그랬다가 남편이 너무 허무할 정도로 별걸 다 했는데 안 되더니 무슨 야채찜 먹고 좋아졌다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렇게 됐었죠. 진짜. 저도 변비도 너무 심하니까 그 출혈이 아, 하혈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근데 가야 피부가 될 되게 인기나고 맞아. 되게 좋아 보여요. 내가 뭐를 하면 이렇게 광이 나는 건가? 뭐 물광 무슨 뭐 같은 거 하는 거 있다며요. 뭐 광이 뭐 어쩌고 번쩍번쩍하는 거 그런 거 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야채찜 드시고 그렇게 된 거예요? 찜하고 진짜 그게 해주신 거 거의 다 만들어서 영상. 먹고 마요네즈도 막 음. 다 먹고. 혈압 높으신 분들은 꽤 많거든요. 근데 네. 그 설밀나트리 끊는 거랑 커피 네, 이거랑 끊었어. 잠 그리고 탄수화물 줄이는 거 네. 아니면 단식 해가지고 그 간에 좀 지방 줄이거나 뭔가 이렇게 간 좀 청소하는 거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 이상 쭉 하시면 다 혈압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너무 의외로- 신기했어요. 신기하죠. 네, 이건 좀 혈압은 되게 제가 보기엔 빨리 바뀌더라고요. 네. 뭐 고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고지혈증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혈압은 정말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 너무 몇 월 좋다. 강의였죠, 저 오신 게? 몇 월 강의였어요? 강의 오신 게? 7월 1일. 10월이었죠. 아, 재밌는 게 갭스 책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린님이 성당에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 덕분에 이제 갭스를 알게 됐죠. 그래서 갭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gut and 이제 psychological syndrome 이런 식단인데 그러니까 장이랑 뇌랑 연결돼 있고
이것 관련해서 뭔가 장에 좋은 음식을 먹어서 이제 약간 뇌 뇌를 좋게 관련된 하는 것 거, 좋게 하는 이런 좋게 식단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이제 그 선생님이 외국에 있는 되게 좋은 책을 번역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되게 좀 올드한 책인데 어쨌든 좀 유명하진 않았어요. 근데 에린님이 저한테 그걸 소개해줘서 어쨌든 그렇게 제가 그걸 알게 됐고 영상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 7월 강의 때 질문하신 분들 이제 오른쪽에 다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그 자기 자녀분이 자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 갭스 들었으니까 갭스 공부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 했는데 그런데 일이 있었어요. 예, 생겼죠.